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제35대 학생의 보름 학생회장 이민경, 건국대학교 사학과 제34대 학생의 늘품이 학생회장 조성빈입니다. 저희 국문과와 사학과가 같이 있는데요. 답사를 가지 못한 학우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자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뒤에 동상 보시는 것처럼 강감찬 장군님이 태어나신 이곳은 낙성대입니다. 사실 국문과 사학과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헌내기, 새내기 분들에게 답사가 어떤 것이 설명도 드릴 겸 이렇게 국문과와 사학과가 모여 연합 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볼까요? 사학과 학술답사는 봄과 가을에 전국 8도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학우들과 함께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사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답게 모든 학우들이 모여 함께 역사를 공부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답사부와 함께 답사를 준비하는 답준이는 방학 동안 유적지에 대해 조사하여 유물글을 공들여 쓰게 됩니다. 이 글은 답사 당시에 유적지 앞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사학과 답사 현장에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낙성대 발표를 맡게 될 17학번 유시원입니다. 낙성대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등록된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입니다. 낙성대라는 이름은 그가 출생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낙성대 안에는 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3층 석탑이며 탑에는 강감찬 낙성대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은 원래 강감찬이 태어난 봉천동 218번지 집터에 있던 것을 1973년에서 1974년 정화사업에 따라 현위치로 옮겨왔으며 그 터에는 따로 유업일을 세워 사적지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낙성대의 주인공인 강감찬 장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잘 아시다시피 거란을 막아낸 고려의 명장으로 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 이곳에 낙성대에 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와 송나라 사신이 그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가서 절을 하여 문곡성이라는 별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있도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강감찬 장군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전투로는 그 유명한 귀주대첩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의 기습부대의 공격을 받아 전의를 상실한 거란의 소배합 군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귀주에서 고려의 군대는 후퇴하는 거란을 공격하여 거의 몰살시켜버렸고 거란의 장군 소배합은 갑옷과 무기까지 버리고 압록강을 건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주대첩의 대승은 거란의 고려 침략 야욕을 분쇄시켜버린 것으로 평가되며 그 역사적 의의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볼 수는 없지만 이곳 낙성대에서 강감찬 장군의 탄생과 그의 위대한 업적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는 어학, 고전, 현대반으로 나누어 관심 분야에 따라 답사를 다닙니다. 어학반은 지역방언을 채록하고 고전반은 지역 대대로 내려오는 구비문학을 직접 듣고 현대반은 작가의 생가터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모두가 한 곳에 모여 활동을 공유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국어국문학과의 답사도 함께 즐겨볼까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낙성대 공원에 와 있는데요. 강감찬 장군은 큰 별이 떨어지는 날 밤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곳을 낙성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감찬이 시간이 흐른 뒤 과거를 보고 한양판관이라는 관직을 얻었는데 그때쯤 아전과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고 살았을 때라고 합니다. 이를 가만히 볼 수 없었던 강감찬은 노스님인 척하고 있는 호랑이를 꾸짖어서 호환을 없앴다고 합니다. 와, 강감찬이 호랑이를 꾸짖어 한양을 떠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희도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낙성대에 왔으니 수빈 친구와 범진 친구가 강감찬과 아전 군수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감찬 장군은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였고 영특하였다. 강감찬 장군이 한양 판관으로 있을 때였다. 한양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호랑이, 승냥이 등과 같은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여 백성들이 생활하기 쉽지 않았다. 강감찬 장군, 아시다시피 우리 한양에는 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맑은 공기, 탁 트인 산 전경 참 좋죠. 하지만 호랑이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맹수들이 너무 많아 우리 백성들이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죠. 사흘간의 시간만 주십시오. 내일 새벽에 북문 밖에 가면 한 노스님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있을 건데 이것을 주고 데리고 오시오. 종이를 받은 아전은 노스님을 찾아 떠나고 북문 밖 골짜기에서 앉아있는 노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스님, 이 종이를 받으십시오. 그러자 노스님은 머리를 숙이더니 아전을 따라서 강감찬 장군 앞에 와 머리를 조아렸다. 너는 짐승 중의 영물로 사람을 해치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말미를 줄 터이니 어서 너희 무리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라. 노스님은 강감찬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장군님, 노스님은 왜 데려오셨습니까? 곧 보여드리지요. 너의 본 모습을 보이거라. 노스님은 호랑이로 변해 사람들에게 대들며 으르렁거렸다. 멈춰! 호랑이는 다시 노스님으로 변해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아전, 한번 북문 밖에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지요. 아전이 가서 보니 과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국어국문학과 학생 여러분, 사학과 학생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많은 학우님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엔 꼭 같이 답사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민족건대 선봉문과대 민족사학 제34대 학생의 늘품, 통일국문 제35대 학생의 보름의 연합 답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별이 떨어진 곳이라면서요? 네, 그때 낙성 자체가 떨어질 낙에 별성을 쓴다 하더라고. 근데 문과회장님 저기 뭐 떨어지는데요? 뭐야? 아무래도 제가 처음 발표를 했던 강원도 답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방학도 반납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끝나니까 좀 홀가분한 기분도 들고 제 자신에게 좀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정선에서 김남기 선생님께 직접 아리랑을 배우고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그 경험이 특별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쾌하고 재밌었고요. 더 많은 동기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답사는 오늘 하루만 갔지만 오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일정이 끝나고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 지역별로 또 다양한 장소들을 교수님과 함께 답사하면서 서로 조사해온 것들을 나누고 동기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나들이처럼 답사하고 명소도 둘러보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